이택주 시인은 좋은 산을 향해 문장을 화려했으나 부실하고 충의를 흉내내었으나 삿되었다. 언뜻 유창했으나 혹세 무민하고 있었다. 편파에 갇혀 졸렬하고 억지스러웠다라고 상소문을 호평했습니다. 이어서 아직도 흙과 백만이 있는 세상을 원하느냐? 일사불란하지 않고 편전에 분분하고 국회에서 분분하고 저작거리에서 분분한 그 활짝 핀 의견들이 지금의 헌법이 원하는 것 아니겠느냐? 라며 너는 너의 백성의 욕망을 인정하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그 백성은 어느 백성이냐?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탐욕에 눈먼 자들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퉁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온갖 조작된 풍문이 떠돈다. 정작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학문을 깨우치고 식견을 가진 너희 같은 지식인들이 그 가짜에 너무 쉽게 휩쓸리고 놀아나는 꼴이라며 섣부른 부안해동은 사악하기 이를 데 없어 모두를 병들게 한다. 내가 나를 경계하듯이 너도 너를 삼가하고 경계하며 살기를 바란다고 충고하며 글을 맺었다. 그래서 조은선 씨께서 재반박을 했죠. 너의 백성은 어느 쪽이냐? 진인 조은사는 시인 임택주의 글을 재반박했습니다. 조은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백성 일조에 답한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는데, 백성 일조에 답한다. 너의 글을 읽고 너를 찾았다. 지난날 내가 남긴 글을 보니 나에게 던져진 독설은 독설이 아님에 고마웠다. 나는 너의 글을 읽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치와 논리를 배제하고 내 글에 담긴 유례함을 먼저 보았다. 문장과 문장의 절묘한 배분을 보았고 7의 문단을 나눈 고작 6의 공백을 보았다. 읽고자 하는 이의 노고를 무시하는 듯한 너의 기백에 한 발 물러섰으나 장강의 수세와 같은 단절없는 흐름에 나는 압도되어 빨려들어갔다. 백성의 바탕에 물 들이듯 언어를 채워 너의 이치와 논리를 자박자박 들여 밟음에 접속사는 부러지는 소리 하나 없고 형용사는 그 자리에 오롯이 깊어 나는 설산에 이어진 너의 뒷모습을 길게 그렸다. 너는 무엇을 먹고 자랐는가? 너는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았는가? 너의 글을 보니 묻고자 함이 절실하다. 추리한 나의 속곳에 흉적을 남겨 부끄러운 것이 너의 탓임을 알라. 너의 글 앞에 무너진 나는 너를 미치도록 닮고 싶으나 어찌 거울을 들어 남의 얼굴을 비출 수 있으랴? 너를 닮지 못함에 분통의 거울을 깨트리듯 너의 글을 깨트릴 것이니 노요 말고 새겨들어라. 너는 나의 글이 부실하고 삿되었으며 감히 임금의 수신을 논하였다 말했다. 호도하며 혹세 무민하고 졸렬하여 억지스럽고 자기에 휩쓸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였다 말했다. 그는 너는 무엇을 먹고 자랐고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았느냐며 너의 글을 보니 묻고자 함이 절실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너의 백성은 집 없는 자들이고 언제 쫓겨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집주인의 눈치를 보는 세입자들이고 집이 투기 물건이 아니라
가족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고단히 일하고 부단히 저축하여 제 거처를 마련한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난 5천만의 백성은 5천만의 세상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내 백성은 이 나라의 자가 보유율을 들어 3천만의 백성일 뿐이며 그 3천만의 세상이 2천만의 세상을 짓밟는 게 내가 말하는 정부에 부합하느냐? 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너는 피를 토하고 내수를 품는 심정의 상소를 썼다. 정당성을 떠나 누군가의 지식이요 누군가의 부모인 그들을 개와 돼지와 붕어에 빗대어 지탄했고 나는 스스로 업보를 쌓아 주저앉았다. 너는 내가 무엇을 걸고 상소를 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나는 가진 자의 세금을 논하지 않았다. 나는 가진 자의 세율을 논하였고 민심의 척도라 정의했고 나는 백성의 하나됨을 내세웠고 경상의 멸치와 전라의 다시마를 들어 한 그릇 가락국수로 내 소망을 대신 전했다. 또한 너는 편전에서 분분하고 저작거리에서 분분한다지만 정작 너는 지상파 채널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전 대통령으로 분의 대사를 읊는 전 정권의 개그맨들은 어디서 분분하고 있는지 나는 궁금하다. 나의 천하글이 벽서가 되어 이리 붙고 저리 붙어 사방팔방에 퍼짐이 내가 말한 활짝 핀 헌법의 산물이더냐. 나는 피를 토하고 내수를 품는 심정으로 상소를 썼다. 정당성을 떠난 누군가의 자식이요 누군가의 부모인 그들을 개와 돼지와 붕어에 빗대어 지탄했고 나는 스스로 업보를 쌓아 주저앉았다. 너는 내가 무엇을 걸고 상소를 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조은사는 글의 마지막에 펜과 펜이 부딪혀 잉크가 낭자한 싸움에 잠시 인과 애를 잊었다. 또한 건네는 말은 이어받음에 경어를 쓰지 못했다며 제가 한참 연배가 났다.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용서해달라고 전했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시인 임택주님의 글은 조은선님과 같은 못 배운 자의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조은선 씨가 스스로 쓴 내용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글에 대한 혹평은 저 또한 그럴듯 큰 상처입니다. 정치를 놓고 글을 들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를 놓고 글을 들어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인 임택주 선생님, 펜과 펜이 부딪혀 잉크가 낭자한 싸움에 잠시 인과 예를 잊었습니다. 또한 건네는 이 말을 이어받음에 경어를 쓰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참 연배가 났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인 선생께 드리는 편지. 이번에 또 임택주 시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진인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진인 선생께 드리는 편지. 깊은 태풍이 핥히고 지나갔고 지나간 자리에 젖은 세간들이 바깥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흙탕물을 씻어내고 눅눅한 물기를 말려도 예전같지 않겠지요. 제자리에 잊지 못하고 햇볕을 쬐러 밖으로 나온 살림이 안쓰러웠듯이 사람의 몸 밖으로 나온 문장도 길을 잃고 향기를 잃었을 때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글을 쓰고자 했으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내는 글이 되었음에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처럼 나 또한 생계가 막중한 범부라 세세한 정치에 관심을 두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무관심도 극심한 대립과 본열로 치닫는 모습에 암담함을 느낍니다.
선생도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소문의 형식을 빌려 그런 글을 썼으리라 짐작합니다. 격서 형식의 글에는 어쩔 수 없이 쓴 이의 이상이 담기기에 마련입니다. 나는 정치의 품격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일개 본부가 꿈꾸는 이상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마는 정치를 둘러싼 권력 다툼이 정치의 사무와 민생과 민이라는 근본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민의의 품격 있게 표출되고 논의되기를 바랐습니다. 내 이름을 적시한 선생의 글을 읽고 몹시 기뻤습니다. 사실 선생의 상소문이 그저 허름하고 잡스러운 글이었다면 나는 하교 따위의 글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기 좋습니다. 상소한 형식 자체가 해학과 풍자가 담긴 새로움을 지녔고 내용에 공감하는 이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리라 생각됩니다. 선생의 글의 형식에 대구를 맞추느라 임금의 말투를 흉내내었고 교시하는 듯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선생의 글이 그러했듯이 내 글도 무분별한 악성 댓글에 시달렸습니다. 그 무분별에 대한 경계의 말을 선생의 독자들에게 남겨주어서 좋았습니다. 좌든 우든 상식과 교양의 바탕에서 견해를 나누고 품위를 잃지 않는 논쟁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좌든 우든 상식과 교양의 바탕에서 견해를 나누고 품위를 잃지 않는 논쟁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이 중요합니다. 소통이 아주 중요하죠. 일방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훈계 일변으로 나간다면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힘들 때, 나누고 싶고 표현하고 싶을 때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주지 않고 힘든 그 마음에 다시 폐부를 찌르는 그 말일지라도 힘들다면은 그것은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은 좌편향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중도에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좌든 우든 중도에 있던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좌쪽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선 자리에서 봅니다. 보이는 만큼 이해하고 보는 만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리에 선 사람의 시각과 말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누가 말했느냐? 시인 임택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좋은 선생님, 너무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세세하게 보고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멀찍이 숲을 바라보며 말해주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온전해진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며 절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저편의 사람이지만 그가 안녕하고 무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건강과 안위가 보장되는 역설입니다. 같이 살려는 코로나의 경고 앞에 겸허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회사가 무너지고 회사가 문을 닫고 가장이 직장을 떠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도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를 보조하는 비서실 그리고 많은 같이 함께하는 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대통령 한 명을 위해서 맨날 충신이 돼야 됩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먼 장래를 위해서 충신이 돼야 됩니다.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충신이 되어야 됩니다. 곧 있으면 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태풍 매미보다 더 강렬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태풍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풍 매미보다 더 힘들다라면, 더 세다라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겠습니까? 이걸 국가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함께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온 국민이 이러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있고, 지금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힘들었던 많은 분들이 있고, 거기에 또 태풍까지 온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입니다. 임택주 선생님이 태풍이 오는 날 숲에 들었습니다. 바람이 쇠찼고 상수리 나무 군락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그 속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밑동이 썩어 죽은 나무였습니다. 뻣뻣해진 나무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한 경직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경직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 하교 글은 내린 게 아니라 친구 보기로 돌려놓았습니다. 이제 이유는 아시겠죠? 낯선 계정에서 원료와 하도 막말하고 쌍욕으로 도배를 해서 방치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도 안 보이게 된다면 그런 연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님지인은 사람을 살리는 글을 쓰고자 했으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내는 글이 되었을 때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적시한 선생의 글을 읽고 몹시 기뻤습니다. 사실 선생의 상소문이 그저 허름하고 잡스러운 글이었다면 나는 하교 따위를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며 선생의 글의 그 형식에 대구를 맞추느라 임금의 말투를 흉내내었고 교시하는 듯한 표현을 쓰기도 했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라며 하교 글에 대해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자든 우든 상식과 교양의 바탕에서 견해를 나누고 품위를 잃지 않은 논쟁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하교 글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삭제된 것이 아니라 악성 댓글로 인해 친구 보기로 돌려놓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994년 등장한 임택주는 시집 없는 시인으로 SNS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며 2014년때 펴낸 산문집이 미친 그리움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추천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쪽에 있는 분들의 그 의견과 우쪽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색깔과 정치적인 철학은 분명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보수 그리고 퇴보하지 않고 진보하고 계획하는 혁신을 이루는 그런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꼴통 진보, 꼴통 보수가 아닌 무조건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아름다운 보수는 아름다운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퇴보하지 않고 진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건강한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그런 삶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은혜개발 5분의 체험원 읽기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5분 만에 200쪽 책을 빠르게 넘기면서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기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1981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이 좌뇌보다 우뇌가 기억 용량이 1000배라고 했습니다. 수백 배가 아니고 1000배. 그리고 독서요 400배, 연산 능력 300배, 정보 처리 능력 1000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과학 1위 업체인 곳에서 만든 뉴로 하모니를 통해서 뇌훈련과 플러스 5분 속도 그리고 하브르타 교재를 통해서 융합된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의 융합된 것으로 운뇌 개발 5분의 체감권 읽기라는 회사가 탄생되었고, 그리고 전국에 수백 개의 센터가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고 이것은 감동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서, 또 제가 만약에 책을 많이 안 읽었다 치더라도 후대에 우리 귀한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책을 기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시스템을 보고 저는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인재를 만들려면 독서력입니다.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아무리 자녀에게, 청년들에게 좋은 책을 사준다 친들, 이제는 휴대폰에서 수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기도 바쁩니다. 그러나 운뇌개발 5분의 체감권 읽기를 훈련하시다 보면은 누구든지 양쪽 페이지가 순간 보이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말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뇌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뇌 훈련을 통해서 집중력 훈련이 탁월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 훈련과 시포 훈련, 그리고 하브르타, 유대인의 천재 독서법이란 하브르타가 하나로 융합되어서 이 회사를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여든 야든 인재를 배출해내야 됩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디베이트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좌편향적인 사고방식, 너무 우편향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다 귀로 듣고 그것을 가지고 표현하고 소통하며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주 중요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뇌개발 5분의 체감권 읽기, 여러분 전국에 지금 이제 초등학교가 걸어서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다 있죠. 이제는 걸어서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운뇌개발 5분의 체감권 읽기가 오픈될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한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뇌 특성상 가장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이 훈련을 하게 되면 거의 3개월 이내에 양쪽 페이지가 보이면서 책을 빨리 넘기면서 이해하고 발표할 수 있는, 그리고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훈련까지 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0대가 된 분들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특히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학부형들은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초등학교 숫자만큼 센터는 생길 것입니다. 사회교육원으로 오픈하십시오. 학원이 아닌 사회교육원으로. 때로는 아파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은 지금 현재 시설 기준은 1000평의 책이 1000평이 아니고 10평, 그리고 책은 1000권 정도면 가능합니다. 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행령이 곧 떨어지면 3배,
더 큰 시설 기준입니다. 즉 30평이 최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작은 도서관을 함께 운해개발 5분의 체험권 읽기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내가 많은 책을 구비하고 또 준비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원해서 이 책을 비치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여기서 좋은 양서들을 읽고 유능한 인재로 양성시키는 일, 그 일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동화 대표 정말 대단한 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회사를 융복합적인 사고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 센터를 같이 함께 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의 색깔을 따라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어른들은 시스템을 제공해야 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의 뇌는 퇴보되어 있습니다. 쇠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양쪽 페이지가 보이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한 3줄 정도 보이면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젊은 교사들은 양쪽 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애들과 같이, 어린 학생들과 같이, 청년들과 같이 양쪽 페이지가 보이면서 책을 빠르게 볼 수 있는 초고속 시대에 정말 그런 독서법을 훈련한다면 정말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수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게 창업하지 않고 자녀와 함께 아니면 대학교 졸업하고자 하는 청년들과 함께 부모가 오픈을 해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어리다라면, 그리고 또 여러 명 함께 힘을 모아서 센터를 오픈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린 학생들, 특히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양쪽 페이지가 보인다라면 그 다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생이 됐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이 됐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책장을 넘기고 또 빠르게 넘겨서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글쓰기까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늘어 골든타임, 저녁 8시에서 밤 10시에 잠을 잘 수 있도록 어린 학생들을, 특히 어른들까지 포함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뇌 하수체를 통해서 성장 호르몬이 밸런스를 이루어서 잘 분비가 된다면 홍삼을 먹이는 것보다, 좋은 식품을 먹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위대하신 그분이 창조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역행하는 경우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8시에서 10시 사이에 지침하고 그날 감사할 3가지 조건을 적어보십시오. 그 다음날 해야 될 일들을 적어보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니로 미라클 모닝, 아침 일찍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저도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일찍 자면은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기상해서 0.1초, 1초 만에 책을 넘기는 훈련을, 그리고 하루를 뇌를 정말 뇌 활성화를 위해서, 뇌 신경망 활성화를 위해서 또 30분 정도 줄넘기를 하든 뛰든 산책을 하든 그렇게 해서 운동을 시작해서 하루를 일찍 시작한다면 참으로 풍성한 하루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전 국민이 이렇게 이 운동을 펼치는데 의식이 깨어있는 분들은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밤늦게 자고 아침 늦잠 자고 하루를 정말 힘들게 하루를
그냥 지나치고 또 바둑나가 또 지속되고 그리고 또 늦게 자고 이게 습관이 쌓이면 내 건강도 결국은 언젠가는 쌓이는 것 때문에 결국은 터진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이 문화를 같이 함께 하실 학부형들을 찾고 또 청년들을 찾으며 또 젊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내가 훈련을 해서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은 나의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훈련을 같이 한다면 너무 좋습니다. 뇌기능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뇌 상태를 보면서 나의 뇌 상태를 보면서 나의 뇌가 어느 정도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BQ라고 합니다. 뇌기능 분석. 여러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센터에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이게 상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은 너무 위대합니다. 위대하고 감동적인 일입니다. 전 국민이 운해개발 5분의 체험원 읽기를 알 때까지 그리고 전 국민이 운해개발 5분의 체험원 읽기로 책을 읽을 수 있다라면 이처럼 보람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유튜브에서 정보와 삶 TV를 검색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운해개발 5분의 체험 읽기 이것은 혁명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